웨딩 놀이터 주인장 국지원 플래너입니다. 웨딩 드레스 궁금하신 것들 많으신데 어디에다 물어보기도 어렵고 찾아보기도 어려우셨죠? 신부님들께서 자주 문의 주시는 비슷한 물음들이 있어요. 그러한 물음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알면 별거 아닌 것들인데 모를 땐 많은 고민이 되죠. 걱정 마셔요. 야무지게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웨딩드레스 Q&A 31 31가지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늘 저에게 꼭 물어보는 단골 질문이거든요. 자, 저에게 어울리는 드레스가 없으면 어떡하죠? 11년 웨딩 플래너로 함께하는 시간 동안 신부님들과 함께 드레스들을 보며 한 번도 없었던 일이랍니다. 드레스샵은 드레스가 한 벌, 두 벌이 아니라 A에서부터 Z까지 너무도 다양한 스타일의 드레스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깨끗한 디자인의 샵이라 해도 화려한 드레스를 가지고 있고요. 슬림한 드레스 위주의 샵이라고 해도 풍성 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어떻게든 나에게 어울리는 드레스를 찾을 수 있어요. 드레스샵 상담 실장님들은 한 명만 상담해 보신 게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의 신부님들의 체형을 보고 체형에 따른 니즈도 늘 들으시기에 신부님에게 어울릴 객관적인 데이터를 알고 계세요. 또한 드레스 투어라는 과정을 통해 나에게 좀 더 어울리는 드레스 스타일이 많은 샵을 선택하는 과정을 하시기에 잘 초이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 이런 걱정은 시간 낭비겠죠? 다이어트 다 못했는데 드레스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다행히도요, 웨딩 드레스는 기성복처럼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등 뒤에 시접들이 넉넉하게 남아 있어서 신부님 사이즈에 맞게 그 시접들을 조절해서 집게로 잡아요. 그렇기에 일반적인 보통 체격 통통하신 분들은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내가 원하는 드레스가 디자인적으로 섬세한 드레스인 경우에 사이즈가 작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엇이든 디자인이 크면 예쁘지 않기에 사이즈 자체가 작은 디자인들도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면 드레스를 A에서부터 Z까지 모든 드레스 중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지만 많이 통통하신 경우 다이어트에 너무 신경 안 써주시게 되면 A에서부터 C 안에서만 웨딩 드레스를 초이스해야 해요. 그 이유는 드레스 디자인 중에 통통하신 분들의 경우 팔선이 너무 통통해 보인다거나 목선이 너무 짧아 보여 단점이 너무 많이 부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디자인들은 드레스샵 실장님들께서도 드레스를 보여주실 때 피해서 보여주셔요. 통통하신 분들의 경우 좀 더 날씬하게 보이는 게 포인트이시기에 피해야 하는 드레스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모든 드레스가 안 맞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예쁘게 입을 수 있게 되어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풍성 슬림 드레스 너무 고민돼요. 두 라인 다 어울리신다니 이것 또한 행복한 고민이네요. 일단 이런 경우 내가 하객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컨셉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연하 커플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싶은 로망이 있다 하시는 경우는 풍성이 조금 더 어려 보이실 거고요. 평소에 이미지가 러블리한 이미지인데 결혼식 때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경우 모두의 기대에 반대로 슬림으로 가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자신이 하객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충분히 고민해보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 본식 가봉 때 처음에 풍성 한 벌, 슬림 드레스 한 벌 이렇게 먼저 입어봐 보신 후에 그 후 라인을 잡아서 정해지신 라인으로 비교해서 입어보시면 돼요. 드레스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뻐서 고르기 힘들 땐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옷을 예쁘게 보여주는 패션 모델이 아니라 내가 제일 예뻐 보여야 할 결혼식 주인공이잖아요. 드레스를 입었을 때
드레스가 예쁜 드레스가 있고 내 얼굴이 유독 더 예쁘게 보여주는 드레스가 있어요. 이때 내 얼굴이 예뻐 보이는 드레스가 어떤 것인지 열심히 보시는 게 좋아요. 웨딩 슈즈 꼭 구매해야 해요. 웨딩 슈즈라는 친구가요, 진짜 신기한 게 안 신으면 엄청 티 나는데 또 신으면 또 그렇게 막 슈즈가 눈에 띄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안 신으면 엄청 티가 난다는 거겠죠? 결혼식 때 입장하실 때요, 웨딩드레스 기장이 길다 보니 드레스를 끌리지 않게 위로 이렇게 잡고 입장하세요. 이때 발이 한껏 보인답니다. 메이크업이며 부케며 드레스며 너무도 완벽하게 세팅하셨는데 우와 했다가 시선이 발에 딱 닿게 되면 엥? 왜 신발은 신경 안 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촬영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웨딩 슈즈 촬영하실 때도 신고 결혼식 하실 때도 신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드레스 샵에서는 웨딩 슈즈 안 빌려줘요? 드레스 샵에서는요, 발 편한 슬리퍼 형태의 슈즈를 빌려줘요. 사실 많이 안 이뻐요. 앞이 막혀있는 슬리퍼의 경우 앞이 많이 까져있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은 신부님들이 따로 웨딩 슈즈를 많이들 준비하시기에 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그렇기에 웨딩 슈즈를 구매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드레스 투어 때나 촬영 가봉 때 드레스샵에다가 혹시 어떤 슈즈를 빌려주시는지 미리 보여달라고 부탁하심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선택하신 드레스샵이 고가의 샵인 경우에는 우리 웨딩 슈즈 또한 좋은 슈즈가 나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드레스샵의 웨딩 슈즈 체크 꼭 한번 해보시면 고민 없이 선택이 편해지실 거예요. 남자친구와 키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촬영 전 미리 키높이 구두를 준비해주세요. 드레스샵에서는 신랑님 구두를 챙겨주지 않기에 신랑님 구두는 신랑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야 해요. 신랑님들이 안 신어봐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함께 구두를 보러 가시면 일반 구두랑 똑같이 생겨서 그 거부감이 사라지실 거예요. 속 굽으로 들어있어서 티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많은 신랑님들께서 7, 8cm 정도를 많이들 준비하셔요. 한 번 신기 시작하면 어디 가실 때마다 찾는다는 마법의 슈즈입니다. 웨딩 슈즈 몇 cm 준비해야 해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 이유는 커플들마다 키 차이가 각양각색이다 보니 선택의 포인트는 두 분의 키 차이예요. 어떤 커플은 키가 비슷해 보이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커플은 신부님이 아담해 보였으면 좋겠다며 키 차이를 많이 나게 굽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기에 신부님, 신랑님 두 분이 상의해 보셔요. 어느 정도 차이가 좋을지요. 신부님들의 경우 머리 볼륨도 들어가고 티아라도 쓰고 베일도 쓰고 하시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센치를 계산하셔요. 웨딩 액세서리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촬영하시는 날, 결혼식 하시는 날 헬퍼 이모님께서 신부님 드레스에 어울리는 티아라, 헤어밴드, 코사지, 귀걸이 등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오세요. 그렇기에 따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귀걸이의 경우 특별한 귀걸이, 볼드한 귀걸이, 패션 귀걸이, 예쁜 게 개인적으로 있으시다면 가지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드레스샵에서 가져다주는 귀걸이들의 경우 웨딩에 어울리는 것들이기에 특별하지는 않거든요. 패션에 관심 있는 분, 액세서리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따로 준비하셔도 좋아요. 헬퍼 이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셔요? 신부님, 신랑님 촬영하시는 날, 결혼식 하시는 날 메이크업실에서 예쁘게 멋있게 변신하고 계시면 메이크업실 아웃하기 1시간 반 전쯤에 신부님께서 선택하신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챙겨 메이크업실로 이모님께서 와주실 거예요. 오시는 이유는요, 신부님, 신랑님께서 드레스샵으로 다시 오시기 번거로우시고 특히나 웨딩 메이크업, 헤어는요 웨딩 드레스에 어울리게 연출을 해주시는 거기에 드레스를 입고 그 후에 어울리는지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수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메이크업, 헤어를 하시다가 스태프분들이 드레스 갈아입고 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헬퍼 이모님께서 드레스 환복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 후부터 쭉 신부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실 거예요. 드레스를 입는 순간 신부님은 움직임이 불편해지시거든요. 혼자 움직이시면 다치실 수도 있고요. 또 헬퍼 이모님께서 신랑님도 옆에서 챙겨주시고요. 촬영 때 눈번짐 등 약간의 메이크업 수정과 푸른 머리로 미용실에서 나오셨다 하신 촬영할 때 포니테일, 앞머리 등 살짝의 헤어 변형, 드레스 예쁘게 쉐프도 잡아주시고요. 헤어에 액세서리 연출도 씬에 따라 도와주세요. 계속 신부님, 신랑님을 봐주세요. 웨딩업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셔요.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십니다. 헬퍼 이모님 비용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샵에 따라 금액이 상이에요. 웨딩 드레스 샵의 정책이기에 선택하신 샵이 정해놓은 금액을 드리면 돼요.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 이상까지도 있고요. 이 금액은 드레스 샵의 등급과 헬퍼 이모님의 비용이 비례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가 샵을 하실수록 헬퍼 이모님 비용은 높아요. 단 이건 비용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가샵 이모님들의 경우 헬퍼 이모님이라기보다는 스타일리스트에 가까우세요. 좋은 스튜디오들을 많이 다니시기에 어떻게 연출했을 때 고급스러운지를 너무도 잘 아시고요. 좋은 호텔 예식들을 나가시기에 애티튜드가 너무도 좋으세요. 헬퍼 이모님 비용은요, 경우의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있어요. 이 추가 비용은 드레스샵 정책이기에 드레스샵마다 살짝씩 달라져요. 촬영 가봉, 본식 가봉 마무리하실 때 드레스샵 담당 실장님께서 알려주실 거라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웨딩 플래너님께서 모든 일정 앞에 정리를 싹 해주실 거고요. 헤이스 스튜디오, 무이 스튜디오처럼 커스텀 웨딩 촬영의 경우 5시간, 6시간 이상 촬영 시, 야간 촬영 시, 결혼식의 경우 경기도 이상권의 지역, 출장비 등이 있답니다. 헬퍼 이모님 비용 언제 드리면 돼요? 모든 일정 전날에 봉투에 담아 잘 챙겨 놓으세요. 당일날 챙겨드리려면 너무 정신없어 우왕좌왕 하시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결혼식이 끝나고 봉투에 담아 헬퍼 이모님께 직접 전달 드리면 돼요. 드레스 투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5만원, 10만원까지 비용이 있는데요. 이건 샵당 비용이에요. 이거 오해 많이 하시는데 한 번 입는데 비용이 아니라 내가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샵당 5만원, 10만원 이렇게 비용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에 신부님들께서 너무 많은 곳에 가시는 건 비합리적인 부분이라 보통 두 군데에서 세 군데를 많이들 가세요. 드레스 투어 비용은 언제 드리면 돼요? 드레스 투어가 끝나고 상담 실장님께서 상담 마무리가 끝나면 나가실 때 드리면 돼요. 샵에 따라 상담 실장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고 드레스샵 인포데스크에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봉투에 샵마다의 비용을 나눠 담아 두시면 나가실 때 편하실 거예요. 언제 드레스샵에 가는 건가요? 촬영 날짜 기준으로 한 2달 전쯤 드레스 투어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가는 때는 촬영 날짜 기준 한 2주 전쯤에 촬영 드레스 가봉 이렇게 2번, 그리고 세 번째 갈 때는 결혼식 날짜 기준 3주 전쯤에 본식 드레스 가봉 이렇게 3번을 가게 되고요. 예를 들어 본식만 진행한다면 촬영 가봉이 빠지니까 2번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요. 드레스 샵에 따라, 드레스 디자인에 따라 파이널 가봉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4번이 되겠죠. 결혼식 날짜 기준 2, 3일 전쯤에 파이널 가봉을 갈 수도 있어요. 파이널 가봉이 뭐예요? 드레스 디자인에 따라 사이즈가 섬세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결혼식 전에 한번 드레스샵에 가셔서 사이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고가 드레스샵의 경우 사이즈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리기 위해 스케줄을 한 번 더 잡아준답니다. 이때 내 몸에 맞나 사이즈도 체크하고 액세서리도 체크해보는 시간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진행하진 않아요. 사이즈에 민감하지 않은 드레스의 경우 고가샵이라 해도 파이널 가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드레스 투어 소요 시간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드레스를 입고 벗고 하는 시간은 45분 정도 소요되고요. 드레스 샵들이 다들 근처에 있기에 이동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잡아요. 그래서 1시간 타임으로 드레스 투어를 붙여 잡아요. 예를 들어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신부님들께서 덜 힘드셔요. 고가 드레스 샵의 경우 1시간 30분 간격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 간격을 잡아야 해요. 담당 플래너님들께서 신부님들께서 선택하신 샵의 특성에 맞게 드레스 투어를 잡아주실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나 워킹으로 혼자 준비하신다면 드레스 투어 예약 시 소요 시간에 대해 꼭 물어보시고 시간을 잡으세요. 일반적으로는 입고 벗고 다음 샵 이동 시간까지 합쳐서 1시간, 토탈 1시간 잡으시면 돼요. 드레스 투어 늦으면 어떻게 돼요? 드레스 투어에 드레스 샵들이요. 1시간 간격으로 예약을 받고 신부님이 좋아서 가시는 샵이라면 사실 다른 사람 눈에도 좋은 샵이기에 풀 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에 뒷시간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에 한 신부님이 늦으신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신부님 스케줄부터는 계속 시간이 밀리기 시작해요. 드레스 샵의 하루가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드레스 샵에서는 15분 또는 20분 이후 드레스 샵 도착하시는 경우는 드레스 투어를 진행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까 입고 벗고 45분 정도 소요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에 예약하신 시간 15분, 20분 이후 도착하실 것 같다 하심 이 샵의 투어는 포기하셔야 한답니다. 드레스 투어 때 사진 촬영 안 돼요? 네. 아쉽지만 모든 샵들이 촬영이 안 돼요. 아직 드레스 샵을 선택하지 않고 비교 상황이기에 드레스 투어 때는 신상 드레스를 입혀주시는데 드레스 디자인 유출의 문제도 있고 누구는 찍게 해주고 누구는 안 되고 할 수 없기에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언제 촬영이 가능해요? 샵의 정책에 따라 다 달라요. 드레스 투어 때는 모든 샵이 안 되는 건 같고요. 어떤 샵은 촬영 드레스 가봉, 본식 드레스 가봉 둘 다 촬영이 되는 샵. 어떤 샵은 촬영 드레스 가봉은 촬영이 되고 본식 드레스 가봉은 촬영이 안 되는 샵. 또 어떤 샵은 촬영 드레스 가봉, 본식 드레스 가봉 둘 다 안 되는데 촬영 드레스 가봉 때는 드레스 샵의 아이패드로 담당 드레스 실장님께서 촬영 후 그 아이패드를 보면서 촬영 드레스를 셀렉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샵 등. 이건 샵의 정책에 따르게 돼요. 그러니 모두가 같은 거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드레스 투어 갈 때 속옷 어떻게 해요? 편하신 거 입고 오셔도 돼요. 드레스 샵에서 웨딩 브라도 준비해 주시고요. 바지도 주셔요. 그렇기에 편하게 입고 오셔도 된답니다. 웨딩 촬영할 때, 결혼식 할 때 속옷 어떻게 해요? 이때는 너무 진한 색상의 속옷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속바지를 입지 않기에 조명이나 채광에 색이 비칠 수도 있거든요. 슬림 드레스의 경우 몸매를 핏하게 부각이 되는 소재, 라인을 초이스하신 경우 속옷 라인이 드러나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 햄라인 속옷을 준비하시면 좋아요. 가슴이 작은데 다른 속옷을 준비할까요? 일단 드레스샵에서 웨딩 브라를 준비해 주세요. 제 신부님의 경우 5개까지 웨딩 브라를 하신 경우도 있었답니다. 이 경우는 드레스 디자인을 탑을 하게 되면 브라가 티가 날 수 있어서 하이넥이라던가 시스루로 가슴선이 안 보이도록 잡아주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누브라를 따로 준비하셔서 누브라를 하시고 그 위에 웨딩 브라를 하시면 조금 더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드레스샵에서는 위생의 문제 때문에 누브라를 안 챙겨주니 드레스를 초이스하신 후 담당 실장님께 선택한 드레스 누브라 하고 그 위에 웨딩 브라를 해도 되는지 문의 꼭 해보셔요. 가슴이 커서 고민이에요. 가슴이 크신 분들의 경우 탑드레스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슴의 중력 때문에 계속 탑선이 내려가서 핏이 예쁘지 않아요. 드레스를 선택하실 때 어깨선을 잡아주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가슴이 좀 더 핏하게 붙어 날씬해 보이세요.
선택하신 드레스에 따라 헬퍼 이모님께서 가슴이 작게 보일 수 있도록 눌러서 입혀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담당 플래너님도 같이 체크를 해주실 거고요. 드레스 샵에 드레스 입으러 가실 때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가슴이 빈약해서 고민이에요. 너무 실키한 탑드레스보다는 상체 부분에 아플리케나 장식이 달린 드레스를 선택하시면 좀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인답니다. 그리고 웨딩 브라를 여러 개 착용할 수 있기에 많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없는 가슴 살려드립니다. 촬영 드레스랑 본식 드레스랑 달라요? 네, 달라요. 본식 드레스는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장소에서 착장할 드레스이기에 신상 드레스를 입어요. 촬영 드레스의 경우는 내가 초이스한 본식 드레스를 누군가 촬영장에 가지고 가서 끌고 댕기고 쓸고 댕기고 밟혀서 찢기고 한다면 너무도 아찔하죠. 그렇기에 모든 드레스샵은 촬영 드레스, 본식 드레스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촬영 드레스는 본식 드레스들이 몇 개월 지나 숨이 죽고 본식 드레스로 생명을 다했다 하면 촬영 드레스로 내려와요. 그렇기에 어라 드레스 투어 때는 새거 예쁜 것들만 보여주더니 드레스샵을 골라서 왔더니만 샵이 변했다고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샵이 촬영 드레스가 따로 있기에 이 시스템이 똑같아요. 또한 촬영 드레스는 너무 블링블링한 것은 선택하지 않아요. 본식 때는 그 블링블링함이 눈에 담겨 하객들이 와 예쁘다 라고 말해주지만 촬영할 때는 사진기에 담긴 그 블링블링함은 검은색 무늬처럼 나온답니다. 그렇기에 본식 드레스 고르는 방법과 촬영 드레스를 고르는 방법은 좀 달라요. 본식 드레스는 눈으로 봤을 때 예쁜 드레스, 촬영 드레스는 사진으로 찍었을 때 사진의 예쁜 드레스. 그래서 촬영 드레스는 블링블링의 화려함보다는 모티브가 주는 입체감, 레이스가 주는 디테일감, 깨끗한 실크의 볼레로로 다양하게 변신해서 찍을 수 있는 연출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디자인들로 초이스하게 돼요. 팔뚝은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촬영할 땐 우리에게 포토샵이란 친구가 있고요. 결혼식 할 땐 베일이 있어요. 투베일이라고 해서 베일이 팔선을 덮어주는 베일이 있어서 이 베일을 하시게 되면 팔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드레스 디자인에 따라 원베일, 드레스에 어깨 디자인이 있는 경우 어깨선이 다 드러나도록 베일을 한 겹으로 뒤로 쓰는 베일이 원베일이거든요. 원베일을 하는 게 스타일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도 하는 경우 예쁜 드레스를 완벽하게 못 입으면 너무도 속상하겠죠. 촬영 때까지 팔뚝 뽀개기가 안 되신다면 이때는 포토샵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대신 결혼식 때까지는 열심히 팔뚝 뽀개기 해봅시다. 화이팅! 전 하체 비만이라 드레스 입기 축복받은 체형이시네요. 사복은 사실 하체가 있는 분들은 바지 입기도 치마 입기도 참 불편하죠. 그래서 하체 비만 분들이 근심 걱정하며 드레스 상담을 하세요. 허나 결혼식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감사할 체형이랍니다. 하체는 드레스로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하체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골반도 같이 갖고 있기에 풍성 드레스, 슬림 드레스 둘 다 보실 수 있답니다. 대부분 하체가 있으신 경우 머메이드 라인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세요. 평소 하체가 고민이셨기에 이 하체가 너무 부각되면 어쩌지? 라는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꼭 드레스 투어 때 슬림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오히려 하체가 있으신 분들이 드레스를 입으셨을 때 바디라인이 서구적으로 표현이 되어 서구워신 웨딩 드레스랑 찰떡이신 경우가 많거든요. 전 하체가 약하고 상체가 커요. 신부님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꽤 많은 케이스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경우 어깨가 넓어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웨딩 드레스라는 것이요, 한복이 아니라 서양 의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깨가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멋스럽게 소화를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드레스샵이나 저나 늘 만나는 케이스이기에 상체가 작아 보이는 디자인을 골라드릴 수 있어요. 디자인에 따라 상체가 더욱 부각이 되는 디자인들이 있어요. 가로선에 오프숄더라던가 어깨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던가 하이넥 디자인으로 너무 수영복처럼 보이는 디자인들은요, 어깨를 많이 부각시켜요. 역삼각형으로 보이는 머메이드 라인은 피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디자인 말고도요,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세계는 무궁무진해서 더 예쁜 디자인들 많아요. 이런 체형의 경우 입어보면서 하나하나씩 잡아가시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3번이나 드레스샵에 가는데 나에게 맞는 드레스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아요. 웨딩드레스 계절감을 타나요? 네, 계절감 타요. 11월 가을에 예식을 하신다 하시면 봄, 여름에 드레스 투어를 하시기 때문에 그 쌀쌀함을 상상하지 못한 채 입어보실 수도 있기에 웨딩 드레스를 입으실 땐 본인이 결혼식 하는 계절을 꼭 한 번씩 그려보며 입어보시는 게 좋아요. 한여름에 결혼식이라면 긴팔, 하이넥, 미카도 실크 같이 더워 보일 수 있는 디자인, 소재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한겨울에 결혼식이시라면 반대로 긴팔, 하이넥, 미카도 실크 등의 드레스들이 엄청 예뻐 보이는 계절이실 거예요. 임신 중이에요. 이 경우 꼭 플래너님과 드레스샵, 헬퍼 이모님 등 함께 진행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더 조심조심 섬세하게 케어해 드릴 수 있어요. 개월수에 따라 웨딩 드레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져요. 초기에는 머메이드 라인을 입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입고 계실 드레스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신부님이 조금 더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드레스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배가 너무 많이 주목되지 않는 A라인을 많이들 선호하세요. 하루하루 배가 달라지는 시기에 결혼식을 하신다면 드레스샵에 파이널 가봉이 있는 경우 꼭 파이널 가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신랑 턱시도는 어떻게 해요? 예복이라는 건 좋은 정장을 말하는 건데요. 예복 맞추시는 샵에서 무료 턱시도 대여를 받아 착장하시거나 본인 예복 맞추신 걸 입으셔요. 요즘 신랑님들께서 슬림핏, 멋쟁이 정장을 선호하시기에 대부분들 본인 예복을 촬영할 때, 결혼식 할 때 입으세요. 드레스 샵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샵에 턱시도는 없어지고 신랑님 예복 맞추는 예복샵이 턱시도 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복샵마다 시스템이 조금씩 다른데 본인 예복을 맞추면 촬영 때 입을, 본식 때 입을 턱시도를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곳들도 있고요. 본인 예복을 맞추면 그 예복에 카라를 턱시도 카라로 처음에 만들어 주시고 촬영, 본식을 진행하신 후에 예복샵에다가 가져다 주신 무료로 리폼 해주는 서비스와 촬영용 턱시도를 빌려주는 예복샵도 있어요. 서비스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에 신부님, 신랑님께서 선호하시는 방향의 예복샵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늘 물어보시는 31가지 31 질문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게임하고 싶네요. 웨딩 드레스에 대해 정리해드린 정도만 알고 가신다면 나에게 어울리는 드레스를 찾기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신부님들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정도로 너무 열심히 웨딩 드레스 공부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입어보지 않는 이상, 막상 입어보면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있기에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이 의미가 크지가 않고요. 다들 일하며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칫하면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진행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알려드린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보는 눈도 생기실 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용어에 대한 그림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 정도 알고 계신 상태에서 드레스 투어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게 돼요. 나에게 예쁜 라인, 나의 단점이 부각되게 만드는 라인, 내 얼굴을 더욱 예쁘게 보여줄 나를 위한 웨딩드레스. 남이 입어서 예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입어서 예뻐야지요. 웨딩드레스는요,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내가 꿈꾸고 그리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웨딩드레스 선택,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나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웨딩드레스가 있거든요. 잘 선택하실 수 있으셔요. 오늘까지의 웨딩 수업 쭉 따라오셨다면요, 어느 정도 웨딩드레스에 대해 감이 오셨을 거예요. 이제 직접 입어보며 하나하나 나에겐 어떤가 체크해보는 신나는 일만 남았네요. 그렇다면 신부님들 드레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하심, 그 다음 미션, 우리 신랑은 뭐 입나요? 다음 웨딩 수업에서 해결해 드릴게요. 나가시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된답니다. 감사해요. 네, 신부님, 신랑님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이벤트입니다.